몸에 좋은 제품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발효 구기자입니다. 구기자 차가 아니라 이 알약으로 먹듯이 아주 맛도 좋고요. 혈중 독소 제거하고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요. 혈당 수치 관리 아주 좋은데요. 구기자 좋은 거 아시죠? 이봉규 TV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시고요. 애국 기업입니다. 아, 몸에 좋은 거예요.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투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이 최고로 뭐 돈 엄청 벌고 있다며 우리가 아는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23,800억 원 정도. 네. 근데 그 우리가 아는 인세 이 정도가 그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23,000건이라고 칩시다. 그 이상인데요. 그럼 한 달이니까 한 달. 이게 이제 월. 그럼 1년으로만 치면 앞으로 가면 더 팔린다고 이렇게 본다면 한 달 수입만 우선 일단 한 달 수입만 봐도 따지고, 23,000건이면 보통 요새 책값이요. 적어도 2만 원 합니다. 네. 비싼 건 3, 4만 원씩. 2만 몇천 원, 3만 예, 원. 책값이 그러니까. 뭐 평균 한 2만 5천 원 잡아야 돼요. 네. 그런데 책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직접 갖고 오면 출판사에서 그러면 이 절반 마진이 남아 절반. 거의 굉장합니다. 네. 저도 책을 내봐서 알잖아. 그렇죠. 저자는요 일단은 얼마 100권이고 얼마고 줘 그리고 저자가 만약에 산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자기 지인들한테 주려고. 그렇죠. 그러면 완전 60% 50%에 주죠. 그죠? 아유 절반 값에 줘. 예, 절반 값에 주죠. 근데 이제 유통 마진 뭐든지 유통 마진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비싸지는 그렇게 거잖아요. 되는 근데 이렇게 책을 많이 팔게 되면 23,000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숫자가 중요해요. 이렇게 많이 팔게 되면은 그냥 직접 도매로 떠올 수가 있어요.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출판사에서 직접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유통 마진을 다 생략해 버리는 거니까 적어도 4, 50% 남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4, 50%만 잡아도 2만 몇천 원인데 2만 원만 잡아도 예, 만 원 만 원은 남는 거 만 아닙니까? 원 그냥 남는 라프하게 봐도 문재인이 만 원 남는 만 원 남는다. 그러면은 23,000원이니까 2억 3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1년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문재인 본인의 책을 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다 문재인 책만. 아, 그렇죠. 책만 사실은 거기 가서 누구 책 사겠습니까? 문재인이 거기서 책방 지기로 나와 있는데 문재인 책 사가지고 사인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뭐 문재인의 되지도 않는 운명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럼 문재인 책을 거기서 사실은 판다고 생각하면 문재인이 인마이 뽑겠다는 인세라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이 책방에 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러면 문재인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 이거는 뭐 법인으로 들어간다. 또 이따위 얘기할 텐데 저번에도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실제 법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문재인 본인의 책 자기가 낸 거는 인세는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 100만 권 이렇게 팔리면요. 몇백억 이렇게 벌어요. 그럼 떼돈 벌어. 왜냐하면 그 가수들이 음반해가지고 뭐 큰 돈 버는 거 저작권료. 아닙니까? 저작권료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금 팔 때는 돈이 안 되지만. 아니 저작권료는 아무 퍼센티지가 작고 인세는 10%야. 예, 최소한 10%입니다. 최소한. 많이 팔리면 15% 20%. 뭐 2만 5천 원이면 네. 2,500원은 예, 그냥 가는 가는 거. 겁니다. 어디서 사? 최소한 10%. 그러면 문재인 본인의 책이 지금 23,000권 중에 몇 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문재인 돈방석에 앉았다. 앉았지. 이번에 이제 4만 명이 넘게 왔다 갔다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성지가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뭐 이 좌파 연예인들 또 좌파 뭐 언론인들 좌파 또 뭐 정치인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또 김어준도 분명히 갈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서 뭐 토크 콘서트를 연다 또 음악회를 연다 이런 식으로 난리를 떨거든요. 그럼 거기 갔다가 책 사게 돼 있어요. 당연하지. 자 이렇게 되면 첫 달이 23,000건이니까 다음 달은 5만 건이 될지 뭐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돈방석에 앉았다. 이 책 장사가요. 그 팔리기만 하면 큰 돈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근데 문재인이 그러면 돈 버는 것이 뭐 돈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돈 벌 수 있죠. 뭐 돈 벌 수 있는 거고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은 돈 벌지 말라고 그리고 장사하지 말라고 우리가 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것도 세금 안 떼고 줘. 세금 안 떼고 줍니다. 1,300 몇십 원. 1,390만 원인데요. 이게 1,400만 좀 원. 이거 참 이거 들으면 세금 아마 안 떼고. 우리 국민들이 아마 정말 이거 들으면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갈 겁니다. 1,390만 원이면요. 원래 세금을 떼면 618만 원입니다. 근데 세금 하나도 안 떼고. 예, 세금을 하나도 안 떼는데 이걸 언제 통과시킨 건지 압니까? 이게 바로 작년 5월 3일 날. 작년 5월 3일 날이 퇴임하기 마지막 직전. 국무회의. 퇴임이 5월 9일이니까 도둑놈이다, 마지막 국무회의.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검수완박 때문에 그냥 전 국민의 관심사가 검수완박으로 몰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왜 정신없이 예, 6개 그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박탈하는 거. 그렇게 박탈하는 바람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대형 참사도 전부 다 경찰이 수사하도록 그 완전 박탈이 그날 이루어지는 겁니다. 5월 3일 날.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에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여기에 관심이 쏠려 있는 사이에 도둑놈처럼 몰래 이걸 갖다가 의결시켜 버린 거예요. 이게 5월 3일입니다. 그날 의결했구나. 예, 5월 3일입니다. 마지막 국무회의. 정말 대단합니다. 징글징글 그러니까 이런 하다. 것들을 하는지도 모르게 도둑놈처럼 살금살금 하다가 몰래 의결시키고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390만 원은 받는데 여기에 세금을 1도 안 뗀다. 이 세금 원래 떼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날 세금을 안 떼도록 세법 12조 2항을 갖다가 개정시켜 바뀐 거예요. 예. 세법을 개정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390만 원만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날 10억 3천만 원이 올라간 겁니다. 예? 전직 대통령 예우가 10억 3천만 원의 돈이 더 들게 된 거예요. 그 전보다. 그 전보다 10억 3천을 올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는 사람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못 받죠. 못 받죠. 이명호 대통령도 못 받죠. 예. 나머지는 돌아가셨고. 결국 지를 위한 거야, 셀프. 이야. 야, 누구도 받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마지막 국무회의 날 10억 3천을 올렸는데 거기 한번 그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연금이 1,390만 원 이제 전액 비과세입니다. 거기다가 예우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 예우 보조금. 이게 2억 6천 했었는데 이걸 4억으로 올렸습니다. 1억 4천을 그날 올린 겁니다. 그날 1억 4천 올렸고요. 그다음에 민간 진료비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대개 어디 가서 받냐면 대통령은 이 국가병원에서 해주기 때문에 민간 진료비를 따로 책정을 안 했었는데 요걸 책정을 했어요. 민간 진료비를 책정해가지고 1억 2천만 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새로. 이것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건데 예. 왜 민간 진료를 편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없던 민간 진료비를 갖다가 1억 2천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 외국 가는 거 이게 4,800이었어요. 원래. 그거를 원래 8,500을 올렸습니다. 더블로 거의 올렸네. 더블 올린 거죠. 8,500을 올리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이게 7,600이었습니다. 이걸 1억 2,100을 올렸어요. 싹 다 올렸네. 예, 차량도 또 다 국가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390분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7,600에서 1억 2,100을 올리고, 그 다음에 비서실 활동비. 비서들도 다 국가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7,200에서 1억 1천으로 4,200을 올리고, 이렇게 돈을 올려가지고 10억 3천을 무려 올린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 예우비에서 올려서 예, 올려서. 퇴임 직전에 날치기 통과해서. 예, 그리고 경호원을 갖다 아시다시피 27명에서 65명을 올려가지고 중대급으로. 도대체 뭐가 두려워가지고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경호원. 이건 65명이라는 말도 있고 67명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65가 됐든 7이 됐든 간에 27명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38에서 40명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올렸어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셀프 입법을 만든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네. 책방을 시작한 거예요. 책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이 책장사를 시작해가지고서는 원래가 품위 유지하라고 이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박사님. 그치. 그죠? 품위 유지하라고. 무려 1,390만 원 줄 때는 어떤 소득 활동, 생계를 위한 어떤 장사하지 그래서 말라는 세금도 거잖아요. 안 띄는 거예요. 네, 장사하지 그래서. 말라는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를 지키면서 국가 통합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한 책을 좀 쓴다든지 소위 그런 거 하라는 거지. 저렇게 나대면서 장사하라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1,390만 원이 뿐이 아니고 여기에 비서실 무슨 뭐 예우 보조금, 간병 지원비, 민간 진료비, 병원비 다 주고요. 차량 다 주고요. 차량 기름값 다 주고요. 비서실 다 주고요. 경호원 다 주고요. 돈을 어디 듭니까? 사실은 이 정도 되면요. 1,390만 원도 절반 떼가지고 정말 세금 내고 또 618만 원 세금 내고 나머지는 또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기부라든가 이런 걸 해도 뭐 정말 남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만 써도 자기가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는 개사료값 병원비 아까워서 보낸 사람인데 말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하는데 이 지금 뭐 저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법인을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또 개인 거 만드는 거 아셨죠? 들통났지. 들통났죠. 그래서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뭐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체를 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의심스럽고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지금 문재인이가 자기를 내세웠지만 사실은 문다해. 이 문다혜가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얘기가 지금 파다해요. 문다혜가 무슨 뭐 또 사업체를 냈느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때도 청와대에 가서 몰래 들어가서 또 고양이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다의 이 사업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게 만약에 법인이다 어쩌고 그러면 법인 돈이니까 그거 뭐 문재인 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법인도 누가 움직입니까? 결국 문재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문다혜가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법인이라는 건 우리가 빼고 봐야 되고 23,000건 파는 거 다 문재인 돈이라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3분의 1은 문재인 책 팔렸을 것 같아. 아, 문재인 책방에 가가지고 문재인 책 사지 그럼 무슨 뭐 얼마나 그 사인 받으려고 또 가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책방 차려놓고서 자기 책 떨이 안 팔렸던 거 먼지 쌓인 거 팔고 또 이제 다 팔리면 막 찍어가지고 막 그냥 막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은 진짜 평산 재벌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평산 재벌.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입니다라는 왜 영화 있죠? 네. 이 영화도 1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 이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 만들었잖아요. 이 영화는 뭐 지금 실패했습니다. 노무현입니다는 재개봉했는데도 뭐 상당히 100만 명인가 이렇게 올랐다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이 영화 만들면서 또 국가 돈 1억 원 또 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또 여기 들어갔다는 건데 또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1억 원이 들어간 건 사실이니까. 뭐 저번에 문재인 아들도 무슨 뭐 또 연구 뭐 지원 후원비를 받았네 뭐 어쩌고 하면서 그것도 국가 돈 빼먹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라면 뭐 1억 원을 받든 2억 원을 받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예우를 받으면서 또 그렇게 국가 돈을 갖다가 1억 원이나 갖다 써야 되느냐. 지금 비판이 엄청나게 많은데 근데 문재인이 이렇게 지금 그야말로 평산책방에서 보면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주 그냥 득이 만면에 얼굴이 그냥 득이 양양하고 이런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언제까지 저렇게 될 거냐. 저거 빨리 그러면은 1,490만 원 이거 법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문재인이가 셀프 입법한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다시 법 바꾸면 될 거 아니냐.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직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해야죠. 발의를 해서 밀어붙이면 그럼 민주당이 문재인을 옹호하려고 이 법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이거 국민들이 알면요. 이거는 분노 다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빠 빼놓고는 어떻게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 이거는 문재인 표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저는 바로 이 법 개정 작업에 돌입해야 된다. 아니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이 문재인이 돈 벌고 이러면서 이재명이 지고 문재인이 뜨고 있다. 이런 분석. 예, 이번에 그런 어떤 또 기사가 있던데 제가 그걸 유심히 좀 봤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김남국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김남국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또 이제 송영길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어떤 패러디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정치인은 존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빅데이터에서 이재명이가 그 분석해놓은 거 보니까 김남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김남국이 그냥 차지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송영길이라든지 또 지금은 사실은 또 김기현도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선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44.7%까지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재명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위기라는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재명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재명이 아무리 수사를 받아도 아무리 재판을 받아도 이재명이 빅데이터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이재명 어떤 우리 아시죠? 욕을 먹어도 정치인은 뭐 깜빵을 가더라도 부고 빼놓고는 무조건 언론에 나와야 된다. 근데 언론의 중심에 있었는데 언론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이게 뭐냐면 문재인이 뜨면서 이재명이 지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문재인이 저렇게 평산책방에서 난리 떨고 4만 명이나 이게 한 달이겠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문을 하고 책이 그냥 막 팔리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 돈을 가지고 또 이제 누구를 지원하고 어쨌든 상황 노릇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이재명 쪽으로 좀 문재인이 한때는 나 잊혀지고 싶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 잊혀지고 싶다라는 얘기가 왜 한 겁니까 형님? 그 잊혀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가 그때 문재인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지. 그 당시가 언제냐면은 사실은 언론 조작과 마세지를 통해서 뭐 40%라고 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물려준 거 아닙니까? 이때는 위기였어. 그래서 자기가 잊혀지고 싶다고 얘기했던 나 좀 봐달라는 거지. 나 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나 봐주세요. 예. 나 노무현처럼 되고 싫다.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잊혀지고 싶다고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잊혀지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거기 또 전 대통령 추도식도 갔죠. 또 뭐 4.3도 저번에 갔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행보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책방도 그렇고 또 영화도 그렇고 그러면 문재인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잊혀지고 싶다고 그럴 때는 나 이거 물러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깜빵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깜빵을 안 간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가 이제 또 약간 그렇게 몰리고 특히 김남국 때문에 이제 완전히 살아나기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김남국과 함께 이재명 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틈을 타서 다시 문재인이가
정치를 또 시작하는 거 아니냐. 자기 후계자 뭐 김경수 내세울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조국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저는 어떤 불길한 생각이 드느냐면은 이 조국 일은 저는 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총선에 나오는 어쩌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선에 나왔다고 칩시다. 아직 그때까지 이제 재판이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 지금 뭐 당규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됐어. 국회의원이 되면은 질질 끌어가지고 뭐 방탄국회하고 어쩌고 해가지고서 긁다가 나중에 이제 뭐 적당히 말이야. 뭐 사면 같은 거 어떻게 좀 딜하고 하여튼 뭐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응하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문재인이가 만들고 싶다면 자기 후계자라고 한다면 김경수 아니면 조국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이재명은 아니죠, 사실은. 아니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또 이낙연도 아니라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문재인이가 이제 사실은 지금은 조심조심 뭐 이렇게 좀 슬금슬금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정말 이제 나 이제 완전 사고 리스크에서 나 벗어날 수 있다. 자신 있다.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이 자신 있는 감을 가졌다는 것이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돼도 지금 확정 판결이 될 때까지는 완전히 얼마든지 지금 활개를 칠 수 있잖아요. 과거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지금 자신감을 얻은 것이라고도 저는 봐요. 이게 1심에서만 유죄가 돼도 정말 법정 구속시키고 아웃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유죄가 나와도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천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무죄로 보고서 자기들이 이제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설사 문재인이 지금 뭐 수사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사를 들어가서 뭐 1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질질 끌다가 그러다가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법정 구속도 안 시킬 거고 그러다가 대통령 자기 쪽에 되면 사면시켜 버리고 이런 걸 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 쪽이라든지 이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 노리는 거는 다음 정권만 잡으면 된다. 그치. 우리가 다음 정권만 잡으면 어떤 수사를 받든 어떤 재판을 받든 질질 끌다가 다 사면시켜 버리면 된다. 저는 그런 작전이라고 봅니다. 그 작전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총선에서 이겨야 되고 다음 정권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문재인 적폐든 이재명 적폐든 그다음에 민주당 적폐든 이거 청산할 수 있지. 이번에 총선하고 다음에 대선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라도 이걸 내주면 다 물 건너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칼자루 잡았을 때 네. 해결을 못하면요, 네. 그 칼자루 뺏기게 돼요. 더 세게 해결해야 맞죠. 돼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해결해야 되는 거야.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재명이고 문재인인데 이걸 법대로 처단을 빨리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니까요. 원전만 해도요 그 적자가 47점 그래요. 그 문재인이라는 그 그럼. 어떤 그 피해가. 근데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글쎄 지금 12월 되기 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총선 들어가기 전에 정강석화처럼 좀 12월은 무슨 12월이야? 지금 찬바람 불기 전에 찬바람 불기 전에 여름에 해결해야 돼요. 그럼 좋죠. 여름에. 그럼 좋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됐잖아요.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질질 끌어가지고 그 김미리 판사라는 사람이 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 뭐 그 송철호 뭐 이런 사람들마저도 지금 구속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까지 가려니까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건데 사실은 사법부가 이제 그렇게 분탕질을 친 것도 있지만 하여튼 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보내십시오. 아니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평산 재벌 나타납니다. 평산 그리고 재벌이 이거 돈 갖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안심하면 안 된다니까. 네. 지지율에 취하면 안 돼요. 지금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 예.